다음은 10번 후보자 이현주 후보입니다. 이현주 후보자님 3분간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새 미래를 그려간 인물 이현주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현주인가? 새로운 미래에는 준비되고 실력 있는 참신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와 거대 산맥인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김대중 재단 청년위원장으로 리틀 DJ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보좌관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주진영 보좌진 700여 명의 연합체인 국회 민주보좌진 총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0년을 근무하며 대국민 행정서비스 경험을 쌓고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최고위원 선거 및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강서 미래포럼을 설립해 주민과 소통하며 정치 참여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자문위원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태 민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삶과 위기 속에도 권력 쟁취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 폐해의 가장 큰 원인은 거대 양당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과 권력, 입법 특권을 누리기 위한 악마적 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양당 도식의 틀을 깨고 다양성과 균형이 공존하는 다당제를 만드는 시대적 과업은 김대중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근간으로 태동한 새로운 미래가 완수하고 정치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고 진짜 민주 세력의 정권 창출이라는 대업을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신념으로 새 미래를 그려갈 참신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1995년 김대중 총재께서 만드신 새정치 국민회의를 시작으로 정체성, 경험,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일꾼 저 이현주가 필승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영입 인사에 걸맞게 새로운 미래가 민주화 공정을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리틀 DJ가 되어 새로운 미래의 깃발을 들고 최전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관위원과 시민배심원단의 5분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기준 공관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이전에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 지역구로 출마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왜 비례로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구 출마를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후보로 등록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면접까지 보고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후보 등록도 하지 못하고 선거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지금 뭐 보좌진 협의회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좀 그러면 지역구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지금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만일 지역구로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지역구로도 나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제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지역구가 지금 저희 새로운 미래의 후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보님을 도와서 서울에서 무조건 한 석은 가져오려고 제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 배심원단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양육 환경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동법은 어떤 것들을 입법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은 제가 산재 고용 노동보험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1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당시 산재 사고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결국은 거대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일련해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보수 정당의 굉장히 큰 방해로 제대로 된 산재 사고라든지 노동자를 보호하는 권익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 특히 5인 미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보이지 않는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 가치 그리고 그런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일조할 생각입니다. 네, 이윤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노동법에 보면 근로기준법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이 5인 미만은 열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근로기준법상에 함께 규정해야 된다고 요청해 온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도 그걸 계속 권장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함을 핑계로 대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노동에 대한 문제는 기업과 차별을 두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사회적 타협을 이뤄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정부와 범정부와 노동계 이런 협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그런 공동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기를 다시 해서 노동계를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ILO라든지 이런 쪽의 기준을 보다 더 안전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 사회적 타협과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 가운데 배심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약간 시민들의 지지를 좀 받은 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랑 혹시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판사들 노조도 있고 일반 공무원 노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저희 노동법을 전공하거나 기본 교양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는 5개 이상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런 게 이 정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노동조합률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그 이익이라는 게 본인들만 위해서의 이익이 아니고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이익이 같이 더불어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윤 부위원장님 추가 시간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남아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김대중 재단 청년위원장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발표하실 때 리틀 DJ 얘기도 좀 하시고 하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 저로서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반갑고 한데 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시라면 가장 먼저 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났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